네,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 이치에 물리가 난다는 것은 한 가지만 들어도 배우지 않아도 10가지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또 구슬을 실에 깨듯이 모든 것을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리가 난 분들은 어떤 물음을 해도 증문즉답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부나 깨달음에서 물리가 나는 원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생활 물리가 난 분도 있고, 문장의 물리가 난 분도 있고, 자연의 물리가 난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활 물리가 난 분들은 많은 경험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생활 물리가 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활 물리가 난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이냐면 모든 경험을 깨어있는 생각으로 늘 공부로 삼은 사람들이 생활 물리가 나지, 무감각으로 생활한 사람들은 생활 물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 모든 경험들을 공부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접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콩나물을 키우는데 매일 물을 줘본 사람도 있고 이틀에 한 번 물을 줘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매일 물을 주니까 얼마나 크고, 이틀에 한 번 주니까 얼마나 크고, 3일에 한 번 물을 줬더니 또 시들고, 이런 걸 계속 자기가 관찰하면서 콩나물을 키운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날 때 물 줘서 콩나물이 컸네? 뽑아 먹어야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콩나물을 키운 사람이 있고, 자, 운전을 하는데 보세요. 운전을 하는데 내가 백미러를 순간순간 살피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앞만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차선 바꿀 때만 탁 쳐다보고 바꾸는 사람이 있고, 늘 운전을 하면서도 좌우를 살피면서 전체를 관찰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전체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 사정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대응 능력이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고지식하게 앞만 탁 보고 가다가 옆에 차선 바꿀 때 탁 틀고 이러는 사람은 그만큼 도로 사정을 읽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고의 염려가 더 큽니다. 그것처럼 그러면 운전을 할 때 내가 늘 경험을 하잖아요. 끼어들기도 경험하고 차선 변경도 경험을 하고, 또 트럭이 확 들어오면 위험도 느껴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느끼면서 어때요? 내가 차선 거리는 얼만큼 유지하는 게 좋겠다. 또 차선 변경할 때는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세게 달려오는 것 같으면 내가 양보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이런 많은 경험을 내가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입력을 시키면 다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저 차는 어떻게 움직일 걸 나는 미리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차 오는 걸 보면 저 차는 분명히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세게 달려올 때 어떻게 끼어들게 할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응 능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내가 깨어있는 생각으로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내 걸로 만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 대처 능력이 좋아지지요. 바로 이게 생활 물리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보고, 이번에는 소금을 좀 많이 넣어보고, 이번에는 새우젓을 많이 넣어보고 등등히 만들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맛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늘 체크하는 사람은 요리를 잘해요. 근데 이걸 체크할 줄 모르고 그냥 이번에는 좀 짜네? 이번에는 좀 매운네?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이번에는 좀 싱겁네? 이러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백날 만들어도
요리가 늘지 않아요. 근데 요리를 만들면서 조금 맛이 시구나, 짜구나, 맵구나 이런 걸 늘 분석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다음번에는 한 번도 안 해본 음식이라도 요건 요렇게 조절하면 음식 맛이 나겠구나. 요건 요렇게 하면 안 짜겠구나. 딱 알아요. 안 해본 음식을 만들어도 딱 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자의 경험을 공부로 새기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요리를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 근데 요리를 많이 경험해가지고 습득을 하고 관찰력, 분석력, 이런 그 요리의 어떤 맛을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어떤 재료를 갖다 주어도 물리가 나가지고 금방 척척척척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생활의 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가 난다는 것은 많은 지식, 많은 경험, 많은 그 깨우침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를 삼아서 내공을 쌓는 거예요. 공부를 삼아서 내공을 쌓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미루어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생활 물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물리는 어떤 것이냐? 내가 이 말하니까 저 사람이 짜증내네? 내가 이 말하니까 저 사람이 기뻐하네? 이런 걸 내가 다 공부를 삼아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체크를 해보고 이걸 다 내 마음속에 공부를 삼는 겁니다. 모든 경험들을 공부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봐보세요. 성격이 우락부락한 사람 만나면 살짝 웃어줘야 되겠네. 보세요. 또 나약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용기를 줘야 되겠네. 또 좀 인상이 딱딱한 사람을 보면 내가 아주 미소로서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소통이 잘 안 되면 내가 적당히 또 거리를 둘 줄도 알고, 또 내가 먼저 겸손하게 대할 줄도 알고, 이런 방법론을 찾게 되죠. 근데 이런 걸 공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물리가 안 났기 때문에. 근데 이걸 생활 물리가 나고 대인관계 물리가 난 사람은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음 인연들을 잘 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인관계 물리가 난 거죠. 그리고 역시 우리가 문장, 한문이라든가 한글이든 문장의 물리가 난 사람, 문장의 물리가 나면은 어떻습니까? 지식을 처음에는 갖추게 돼요.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배우다 보면 기법이 생겨요. 어떻게 푸는지. 조사는 어떻게 쓰고, 동사는 어떻게 쓰고, 우리가 타동사는 어떻게 쓰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한자상에서 갈지자는 어떻게 응용이 되고, 말리을리자는 앞문장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문장이고, 그리고 이제 어조사에서 늘 어자가 중간에 끼는 경우가 있어요. 늘 어자라고. 어조사 어자. 그 글자가 끼면 보세요. 아랫 문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항상 밑에 문장을 끌어올릴 때 중간에 어조사 어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갖추게 되면 이제 전혀 안 배운 문장도 딱 보는 순간에 이 조사는 뭘 뜻하고, 이 동사는 뭘 뜻하고, 이 어조사, 이 조사는 앞에 문장을 끌어오는 건지 뒤에 문장을 끌어오는 건지 딱 보는 순간 알게 되죠. 근데 이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이것을 깨어있는 생각으로 내가 습득을 할 때 완전히 그 학문의 논리를 내가 파악을 할 때 다른 문장도 보면 다 그 공식대로 풀리는 걸 알거든. 이게 바로 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에 대해서, 한문에 대해서 물리가 난 사람은 사서삼경도 읽을 줄 알지만 불교 서적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비문이든 어떤 문장이든 그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보지 못한 문장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한문 지식을 좀 갖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할아버님께서 유지를 남기는 뜻에서 그렇게 집필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남겨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천문지리 책도 있었고 풍수지리에 대한 관련된 책도 있었고 명리에 관련된 책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직접 쓰셔가지고 남겨주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님이 물려준 책에는 한글이 한자도 없어. 전부 한문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 그러죠. 토도 전부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100% 다 한문으로 쓴 거예요. 일반인한테 주면 하나도 모르죠. 근데 저는 보세요. 그 할아버님이 남긴 책을 보는 순간 줄줄 읽을 수 있으며 할아버님 마음까지도 느낄 수가 있다. 그건 물리가 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문 구성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리라는 것은 내가 사물의 물리가 됐든 대인관계 물리가 됐든 문장의 물리가 됐든 그 이치와 논리와 구성을 정확하게 습득해서 알 때 미루어서 배우지 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게 물리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치를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게 물리다. 우리가 100m 달리기 했을 때 얼마만큼 내가 지친다는 걸 알면 다음에 200m 가면 얼마나 지친다는 감으로 알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추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완전히 그 이치를 파악을 했을 때 물리가 나는 것이다. 그 물리라는 건 굳이 배우지 않아도 이치를 미루어서 아는 게 물리다. 그래서 물리라는 게 만물물자 이치이자입니다.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리란 말은 배우지 않아도 미루어서 아는 게 바로 물리예요. 근데 배우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충분히 현재 지식을 갖추어서 이치를 깨달을 때 배우지 않은 것도 이 이치를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며 이 이치로 모든 게 통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자체가 물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물의 물리든 대인관계 물리든 어떤 문장의 물리든 이런 것이 즉 물리를 얻어서 모든 사물의 이치를 꿰뚫으려면 그만큼 깨어있는 마음, 열려있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또 나름대로 지식, 나름대로 지혜를 갖출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깨어있는 정신이든 깨어있는 마음이든 이런 그 지식을 갖추지 못할 때는 물리가 나기가 어려워요. 나름대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경험들을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물리가 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물의 물리든 대인관계 물리든 문장의 물리를 얻고자 한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바로 열린 생각으로 노력을 할 때 물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냥 동물적 생각으로 무감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백날 인생을 살아도 물리가 안 납니다. 항상 관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그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이 나무는 겨울잠을 자고 봄에 깨어나서 자라서 또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낙엽을 지고 이렇게 이런 그 자연의 원리를 하나를 보면 다른 나무들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물리라는 거예요. 근데 좁은 눈으로 요것만이라고 생각하면 물리가 안 나죠. 근데 요걸 보면서 다른 나무들도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걸 아는 것이 바로 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바르게 관찰하는 능력을 갖추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